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120만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5년 전에 무려 10배인 지금 4조 원에 이를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의 반발이 또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11월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텐데요. 각각 호재를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들까지 덧붙여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이 시간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의 호재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투자처들 정보도 좀 준비해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서 두 곳 저희가 먼저 좀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강동구 고덕동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마포구 성산동에서 연립주택 정보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전략들 함께 세워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지역이라면 조금 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역시나 문자 남겨주셔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11월의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슈는 어떤 걸까요? 이런 이슈들을 먼저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철저히 전략 세워나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분석 이분과 함께 오늘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완전 가을입니다. 네, 날씨 정말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11월 달 들어서 이제 좀 이슈들이 좀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재건축 이슈, 그리고 뭐 강남구의 모아타운 이슈,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 나오고 있고요. 뭐 말 그대로 그 종부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많은 이슈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돈이 돌고 있지 않은 부분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내년 정도 상반기 정도를 지난다면 지금의 이런 거래 절벽인 부분들이 상당수 좀 어느 정도의 바닥을 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기도 하고요. 내년 정도 상반기가 지난 하반기부터는 정말 부동산의 시장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바닥이 나왔을 때의 시그널이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한 2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해보시면서 또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 좀 풀어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11월 이제 첫째 주에 나타나는 그런 이슈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물 만난 현금 부자들, 이렇게 고점에서 가격대들을 이제 부동산들을 정리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현금 부자들이 지금 현재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바로 이 서초구가 그 타겟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물론 강남구 일대 일부 지역들도 지금 이렇게 조금은 조정이 됐을 때 입지 좋은 곳들의 좋은 층, 로얄층들을 좀 잡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상반되는 그런 양극화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도강, 2030 세대들이 가장 지금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노도강 일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이 기회다라고 할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좀 신고가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우리가 1급지라고 하는 물론 뭐 급을 나눠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사실 이 부동산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거나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급지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지역들을 보셨을 때 투자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가장 우리가 그 1급지 또는 상급지 위주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장이 왔을 때 비교적 다른 지역들 어떤 지역들은 또 많이 조정이 되는 반면에 어떤 지역들은 또다시 신고가를 찍는 그런 지역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서초구가 가장 또 이번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투자 여건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네, 자금 여력도 상당히 많이 있는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초구가 또 서초구나 강남구 입지 좋은 곳에 조금 조정이 되어 있는 곳들에 일단 들어가기가 상당히 좋은 시장이 되었다. 예전에는 좋은 층, 좋은 동, 좋은 층 이런 로얄동, 로얄층에 대한 그런 물건들이 희소하고 나왔다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금액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시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거래 절벽에도 이런 초고가 아파트들의 연일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이죠. 특히나 이제 9월, 10월 토지 거래량도 이제 9년 만에 최저를 찍기도 했었고요. 이런 세 번째는 한강변의 재건축 단지들 위주로 신고가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 주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잠삼대청 이외에 이제 압구정 라인들까지도 토지거래 허가제로 많이들 묶여 있죠. 아시는 것처럼 네, 삼성동 개발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개발로 인해서 묶여 있는 강남구가 즉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없다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서초구 쪽으로 많이들 몰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초구의 수요가 많이 몰려들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요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하락기 때, 네, 조정장 때 네, 물려주자. 네, 자식들, 네, 자녀들한테 물려주자라고 하는 증여 거래가 여전히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세계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51년 된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이제 정비 계획이 구역 지정이 완료를 2023년도 내년도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완료가 된다면 65층 초고층 아파트가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런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정말 50년 만에 되는 그런 아파트 재건축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올해 40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재건축이 진행이 된 아파트들은 제 생에는 다시 또다시 새로운 아파트가 탄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재건축이 되는 한강변의 아파트들은 현재 이런 30, 40 세대 또는 50 세대들은 또다시 재건축이 되는 시장은 이번 생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51년 된 여의도 시범 아파트 65층 초고층 아파트가 진행이 되면서 말 그대로 가격 또한 정말 천정부지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동강거리도 상당히 넓게 펼쳐질 예정이고요. 그 주변에 중간중간에 공공의 기여 형태로서 수변공원 공간들이 마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서울에 또는 어떠한 공간에서도 없었던 그런 정말 친환경적인 아파트 단지가 탄생한다는 거. 2023년도 내년 상반기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 예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재건축 시에는 1,584가구가 2,500가구가 조금 넘는 그런 상회하는 수로 증가하게 될 예정입니다.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3종 땅에서 준주거지로 변경이 되면서 토지 가격 또한 상당히 높은 가격대들로 상승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65층 한강변 수변 경관이라든지 스카이라인들을 조성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는 한강변 안에서는 수변 공원을 끼고 있는 친환경적인 아파트 단지의 첫 시범 케이스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가격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수준으로 상승하겠죠. 자, 여섯 번째, 공공기여분도 일부분 있겠죠. 요 기여분은 이제 한강변의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들이니까 네, 참고하시고, 자, 이런 이제 시범 아파트를 필두로 해서 여의도 재건축 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지금도 사실 이 금리에 대한 여파나 또는 시장 경제에 대한 여파들로 인해서 돈이 오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꽁꽁 묶여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한데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본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었던 그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공급이 바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에 존재하는 재건축 라인들이 하나둘씩 완성이 된다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곳에서 완성되는 여기서 시범 케이스로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하나둘씩 완성이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주 수요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 주변으로 여파가 상당히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강남구에서 첫 번째로 이 모아타운에 지정된 지역이 탄생했습니다. 네, 바로 일원동 라인이고 대청마을 일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남구의 마지막 남은 땅이죠. 네, 대청마을. 네, 그리고 이 대청마을 일대에 모아타운이 추가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찬반 투표 이런 동의서 지정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이 모아타운의 지정이 주는 그런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3구는 어찌 보면은 모아타운 지역 또는 선정지에서 조금은 이제 소외되었었던 그런 배제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강남구 안에서 첫 번째로 탄생하는 것만큼 앞으로 강남구나 서초구나 또는 송파구 안에서도 모아타운이 추가적으로 선정 또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심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대상 지역 내 상가 소유자 등의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곳은 물론 시행 구역에서 제외할 방침이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정비 사업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지역들은 이제 빼고 그렇게 진행될 수가 있다. 자, 그로써 권리 산정일 기준일이 올해 10월 27일 기준일로 고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원동 663에서 686번지 요 일대는 주민들의 반대 이유로 대상지에서 제외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슈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슈들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요한 부분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가 서울시장 안에서도 공급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어떤 곳이 위주로 가격이 대폭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꼼꼼히 생각을 해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미래를 좀 내다보시면서 지금이 상당히 좋은 시장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올해 상반기, 이런 하반기 12월 달이나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 시기에는 지금보다 더욱더 좀 빠지는 지역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런 지역들 위주로 보시면서 입지가 가장 많이 변할 그리고 입지가 가장 좋아질 만한 지역들 위주로 내 집 마련을 좀 계획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1월 달 가장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먼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조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지 이 부분도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도 전략을 세우고 나가셔야 되죠. 가장 중요한 시크릿 정보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정보와 더불어서 우리 세미나 정보 어떻게 또 마련이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시크릿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세미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강변의 저평가 지역의 마지막 남은 곳 지역들 찾기입니다. 네, 10억대 미만의 34평대 국민평형대라고 할 수 있는 34평형 이런 아파트들의 전세를 찾으시거나 또는 10억대 미만으로
네, 좀 새 아파트 위주로 좀 가져가 보시길 희망하시는 분들 있죠.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 네, 참고하시고 서울 여의도, 마포, 목동, 용산 요 가까운 지역 라인에서 한강변에 가장 근접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34평형대 아파트, 네, 매매가는 한 9억 원대, 그리고 전세가는 4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은 마을 구성이 조금 더디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를 바라본다면 지금 정도 훨씬 높은 금액대에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런 주제에 따라서 또는 개개인의 맞춤에 따라서 저희가 또 상담을 또 개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오시겠다면 대면 상담으로는 이제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가까운 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미리 02-2638-3994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예약을 해주시고 오신다면 저희가 또 친절히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또 장이 어렵다 보니까는 이렇게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세미나 희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문의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 예약을 하셔야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세미나도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슈에 따라서 이제 호재를 좀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 두 지역 정보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뭐 시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한강변 라인으로 스카이라인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예요.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뭐 신속통합기획이든 또는 어떠한 재개발 형태의 유형이든 간에 한강변 라인들은 그보다 지금 현재 상태보다 앞으로 그 이후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한강변 라인들의 스카이라인 조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덕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서울의 어떻게 보면은 남쪽 한강 이남 쪽에서는 마지막 땅이라고 보여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그래서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땅이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마지막 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넘어서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개발과 그리고 입지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덕동은 자, 제가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하시거나 실거주를 하실 때 교통을 보실 거고요. 그리고 뭐 주변의 학군도 보실 거고요. 주변의 입지 여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학군과 교통 여건 그리고 일자리 타운이라는 부분들을 이 세 가지 타이틀을 항상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수적인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 업무타운이라든지 또는 뭐 주변의 대형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망이에요. 고속도로라든지 또는 연계되어 있는 간선도로망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야만 그래야만 주변에 업무타운이 생기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기에는 고덕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기본적인 입지뿐만 아니라 개발의 여파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죠. 첫 번째는 비지밸리가 완성이 될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5호선이 있지만 앞으로 9호선이 완성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위쪽 라인에 올림픽대로가 라인들이 있고 그리고 좌측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우측에 제1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와 고속도로망을 두루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요. 교통편 또한 마찬가지로 5호선과 9호선의 황금 노선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다가 학군도 상당히 좋습니다. 한영외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뭐 고덕 초중 그리고 여러 가지의 학군들이 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 데리고 키우기 상당히 좋은 그런 만족할 만한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체적으로 입지 자체를 보자면 서울 물론 동쪽에 조금 치우쳐 있긴 하겠지만 서울 중심부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고덕동 라인들 안에서도 이렇게 새 아파트가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돼 있는 곳들이 이렇게 세 군데나 있어요. 물론 찾아보면 더 있긴 하겠지만 뭐 명밀동까지 필요 없고 고덕동까지만 본다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2-2 지구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이 지역은
앞으로 9호선이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완성이 된다면 역세권 시프트 개발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고요. 모아타운 개발도 가능하고요. 신속통합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런 조건들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지금 9번까지 제가 나열을 해놨죠. 모든 조건들이 거의 다 충족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개발은 진행될 수가 있는, 진행시킬 수가 있는 그런 곳이다. 제가 그중에서도 고덕 2-2 지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시죠? 네,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비즈밸리가 앞에 있고요. 9호선이 바로 앞에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좌우측에 이렇게 공원을 끼고 있으면서 아래쪽 라인에 초중 고등학교 라인들을 다 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아파트 초고층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자 그렇게 본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많은 입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2 지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알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초고층 스카이라인에 대한 얘기, 서울 2040 플랜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앞에 비즈밸리 라인들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즈밸리가 이제 유통 상업 시설, 첨단 R&D 시설, 그리고 뭐 이케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상업 시설들 또한 같이 동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경제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많은 유동 인구도 발생시킬 수 있는 개발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개발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자급자족이 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 자급자족 도시로 탈바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따른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9호선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 9호선의 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넉넉고만 있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찾으셔야죠. 네,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9호선이 완성되는 곳들, 9호선이 연장됨에 따라서 뭐 삼전 사거리며 또는 길동 쪽 지역이며 일동 강동구 일대 지역이며 이렇게 9호선이 연장이 완성이 되면서 가격대들이 많이 올랐던 지역들 있죠. 그것을 보면 단순히 많이 올랐구나 이걸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연장선이 계속해서 지금 지어질 예정이니까 그런 완성됨에 따라서 어디에 어떤 역이 생기는 건지도 보셔야 될 것이고, 또는 급행 지역이 어디에 쓸 것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 9호선의 힘을 아신다면 그러기를 좀 필히 해보시길 바라겠고. 자,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강동구, 고덕동 2-2 지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1.5룸 대지 지분이 한 6평 정도 되는 거, 이런 거 보시면 한 4억 7천에서 4억 7,500 정도,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2억대 초반, 한 2억 1천 정도 금액 가지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정비 사업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월세 금액은 좀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만 투자 금액은 대출 안고 투자하시면 비슷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은 마포구 성산동입니다. 마포 성산동은 일단 이곳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죠. 중요한 것은 마포라는 거예요. 용산의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 강명북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얘기도 지금 언급이 지금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개발 또는 뭐 새 아파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교통이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공원도 많고요. 한강변에 가까운 라인이면서 간선도로망, 고속도로망을 가깝게 또는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역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까운 곳에 교통도 상당히 좋죠. 자, 그리고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 마포구청 이런 관공서를 필두로 해서 연트럴파크, 홍대거리, 세브란스, H백화점, H멀티몰 까지 이렇게 정말 있으면 다 좋을 만한 그런 인프라 시설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바로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가자 역세권 시프트 개발로 한참 동의율을 올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투자를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현재 어차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시고 새 아파트를 희망하신다면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입지적인 부분들 넓게 한번 보자면 일단 용산이 바로 옆에 있는 동네라는 거죠. 마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다시 또 마용성광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불거지는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포라고 하는 입지 자체는 용산에 바로 붙어 있는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네, 대학교 많고요. 그리고 교통편 좋고요. 간선도로망 그리고 업무타운들이 다 가까운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의 금액이 얼마냐? 자, 3억 7천에서 3억 7천5백입니다. 여기는 1.5룸의 연립주택이에요. 오래된 주택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7평 이상이다. 자, 그리고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한 2억 2천 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이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금이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후를 바라보시고 투자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오늘 두 지역은 이렇게 마포구와 고덕동 라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넉넉히만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여유롭게 선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 가치 높은 두 지역에 대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도 정보 또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세미나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짧게 한 번 더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과 시크릿 정보 전해드리고 있고요. 날짜하고 시간 체크하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역시나 2부에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과 함께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2부 이 시간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거나 2부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또 풀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부 먼저 여러분들 고민 기다리는 동안에 준비되어 있는 순서부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가치 높은 두 지역으로 저희 떠나볼 거고요. 화면과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갈 곳은 성북구 석관동입니다.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개발 호재도를 보실 수 있는 양재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서도 역시나 다세대 주택 정보 함께 체크해 드릴 테니까 역시나 이곳도 여러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그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부터 저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6호선 상월공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의 지금 시세는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인지 이 지역 이분과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요정 모셨어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들 뭐 좋은 일들 많이 생기고 계신가요? 저도 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내년 상반기 올해 이제 하반기가 지나고 나면 내년 상반기 이제 점점
시장은 턴 어라운드의 상황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 또 지표나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상당히 좋고 경기가 활발하다면은 시장이 좋았을 때는 아무리 뭐 규제가 많은 규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상당히 원활하게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는데 터지게 되는 것들이고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라는 것은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또 시장이 아무리도 시장이 너무 활황이 없더라도 이런 거래라 규제가 너무나 완화가 되더라도 거래가 상당히 많이 안 나오면서 즉 이러한 경기 상황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씀씀이랄지 경기 상황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많은 지출이나 뭐 소득이나 또 그것을 또 사용을 하고 경기가 원활히 돌아야 이 부동산 경기도 원활히 도는 것인데 세계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뭐 금리랄지 앞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표나 데이터가 보여지기 때문에 좋은 또 희망적인 내용을 갖고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사업들이나 많은 진행되고 있는 것들 또 정비 사업이나 뭐 모아타운 또 역세권 시프트랄지 또 정비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저층 주거지들 위주로서 많은 사업들이 활발히 또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완성이 되면은 더욱더 좋은 이러한 주거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지역 주변에 또 어떠한 개발들로 인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가장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또 상당히 또 유망한 지역들이죠. 개발이 많고 또 다양한 개발 정비 사업들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또 석관동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석관동이죠. 성북구 석관동입니다. 6호선 상월공역이고요. 이 역시도 도보 약 1분 이내이기 때문에 거의 뭐 초역세권이죠. 내 집 앞에 나가서 몇 발자국만 걸으면은 바로 역세권을 만날 수 있는 또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투룸 형태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이 29제곱이기 때문에 널찍한 13평에서 한 14평 정도의 방 2개 구조의 그런 주택을 또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 대지 지분이겠죠. 대지 지분이 6평이 좀 넘기 때문에 6.1평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대지 지분도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또 있습니다. 자, 가격대가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대 현재 형성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지역의 전세가를 생각한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1억 정도면은 1억 원대 초반 정도, 1억 원 수준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석관동 자체는요, 역세권 시프트 또는 이러한 역세권 시프트라는 것도 정비 사업의 하나인 부분이고요. 또는 이러한 모아타운 후보 지역이기 때문에 즉 이러한 후보지들이 민간 재개발로 진행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또 입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주변에 대형 뉴타운이죠. 이러한 석관동 성북구에는 이 장인 뉴타운이 대형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개발 호재를 떠안고서 이러한 혜택을 주거환경 개선 및 지가의 상승까지 아무래도 주변에 모아타운 이런 대형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이제 하나둘씩 완성됐을 때는 대형 규모의 인프라랄지 인프라 생활이 좋아지고 학군과 또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대형 규모의 재개발들은 주변 지역에 이런 공시지가 상승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지하철과 간선도로 등이 주변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망 또한 상당히 원활하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고 그러한 환경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직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이 가장 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호선이죠. 돌고 지역을 떠나서 이제 상월고역이 있습니다. 상월고역 자체가 바로 역세권, 초역세권에 위치해져 있고 그 위쪽으로 이제 장인 뉴타운이 형성이 되어지고 있죠. 엄청난 규모의 무려 15구역까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장인 뉴타운이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주변에 뭐 북서울, 서울의 꿈이랄지 서울숲이랄지 오동공원, 뭐 산이랄지 이런 학군과 숲세권 이런 것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지역들은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초대형 단지로서의 많은 개발들로 변신이 되고 있고 주변에 뭐 간선도도 많죠. 동부간선도로는 물론 좌측에 이제 내부순환도로, 뭐 이마트, 뭐 백화점, 뭐 홈플러스 이러한 인프라 시설, 생활 편의 시설도 주변에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가 이렇게 재개발로 조성되는 곳들은 그 주변 지역으로 다양한 수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프라 시설도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는 게 장애 뉴타운이죠. 엄청난 성북구 최대 규모의 이런 뉴타운을 또 자랑을 하고 있고 거의 24,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대형 규모의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것들 장애 1구역부터 거의 15구역까지 엄청난 규모 상월공역과 돌고지역, 석계역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들을 위쪽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진행이 너무나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미 완성된 구역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둘씩 완성된다라면은 성북구 최대 타운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죠. 이것이 즉 역세권 시프트 개발의 정비 사업의 하나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최장 20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이제는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 정비 모델이고요. 이것도 역시 민간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용적률의 활용을 통해서 주변에 이러한 용도 지역을 상향을 시키고 용도 지역이 상향되기 때문에 용적률과 또 주거 지역들이 상향을 통해서 즉 50%의 장기 전세 주택으로 확보해서 공급을 하는 사업 중에 또 한 곳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장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용적률을 상향시켜 준다는 거예요. 사업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상승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이나 이런 조합 분담금 자체가 추가 분담금의 부담감이 상당히 떨어지고 내려갈 수가 있는 것들이고 현행 최대 500%의 용적률에서 700%로 상향을 하고 또한 35층 규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폐지에 대해서 잉여적인 용적률이 발생 안 하게끔 사업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24년도랄지 앞으로 1차 역세권 24년도까지 역세권의 개념 자체를 역세권 주변 250m에서 350m까지 늘렸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 안에 역세권 주변의 저층 주거지들, 노후된 주거지들이 항상 주목을 받는 것이겠죠. 역세권 반경 350m 안에 위치해 있다라면은 이러한 조건들을 타당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는 조건들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있고 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요 권리 산정 기준 자체가 구역 지정 고시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것들 체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지역은요 GTX C 노선이 없으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C 노선 자체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광운대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면 충분히 환승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GTX C 노선 자체도 주변 지역에서 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러한 왕십리에서 상계까지 이어지는 동북선 경전철이죠. 상계역에서 왕십리까지 연결되는 그동안 상당히 좀 교통이 불편했었던 지역들의 새로운 교통망들이 깔리면서 또 이동성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교통망도 지금도 좋지만 더욱더 좋아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는 여건들이 이해가 되고 있고 25년도 개통을 예정으로 점점 더 진행 중에 있다는 것 교통망도 좋아지고 주변에 재개발로 대형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들이 함께 묶여서 주변에 공시 짓거나 주변에 많은 혜택들도 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3억 7천에서요 3억 8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상당히 훌륭하게 위치하고 있고 전세 가격 자체가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에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액적인 부분이죠. 약 1억 원 정도면은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 자체가 상당히 이러한 유망한 지역들은 투자금 자체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합리적이고 약간 소액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강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요 보증금 한 2천에서 한 3천만 원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하시고 110에서 한 120만 원까지도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또 위치 좋고 개발 많고 더할 나위 없이 또 많은 재개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성북구에 위치한 석관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을 크게 누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속관동과 관련된 정보도 좀 전해드리는 사이에 고민들도 많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문자 고민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끝번호 5353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주택을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저 상생 임대인 제도가 상당히 또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말씀드린 상당히 길 것 같은데 어떻게 짧게 얘기하자면은 분양받은 주택이잖아요. 새로운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들은 잔금을 치르실 때 아직 잔금이 남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실 때 이러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시게 되면은 해당적인 조건 상생 임대인 제도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적인 여력으로 소유권을 확실히 가져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를 놓으셔야 임차인을 구하셔야 상생 임대인 제도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것을 또 동시 진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신축 분양 단지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을 또 임차인의 보증금을 잔금을 본인의 소유한 주택에 잔금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상생 임대인 제도에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점은 유념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또 연락 주시면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볼게요. 쿠폰호 6186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 갱신 청구권을 꼭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고 임차인의 이런 권리 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이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재계약을 하실 경우에 그것이 뭐 계약서상이나 구두상이나 확실히 명시가 되어야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뭐 묵시적 갱신이나 또 법정 갱신이나 이런 것들 다 똑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는 이러한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가 명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실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고민 이렇게 하나하나씩 또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뭐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임대차법과 관련된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매도에 대한 고민들 또는 세대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들 안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계속해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들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지역도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지역 어디일까요? 자,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강남 3구, 서초, 강남 성파 지역 중에서도 살기 좋은 서초구고요. 서초구에서도 저는 또 저평가된 지역이죠. 아무래도 양재동 공시지가나 토지의 가치나 주변의 개발들이 앞으로 무수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보다도 즉 미래 가치가 얼마나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느냐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발들과 현재의 토지를 분석하게 되는데 그러한 입지에 위치하여 있는 서초구 양재동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죠. 양재역 자체는요. 현재는 3호선과 신분당선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GTX C 라인이 이곳에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광역 교통망이 더 추가가 되는 것들이겠죠. 3호선과 또 신분당선, 또 GTX C 라인까지 역세권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고 또 GTX C 라인 자체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역사가 만들어지는 역이기 때문에 이 양재역 주변이 앞으로 주변에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주변에 테라스형의 단독주택이고요. 매너 자체가 원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양 면적이나 원룸과 원 테라스, 넓은 테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나 또 1, 2인 가구의 주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주하기 좋은 요건을 또 가지고 있고요.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 현재 내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전세가율이나 또 월세를 이용하신다면은 한 4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소액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강남 3구를 늘 말씀드리죠. 탈모 많고 개발도 많은 강남 3구죠. 그 중에서도 서초구 저평가된 지역 중 하나인 또 양재동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지역 자체는 주변에 일자리도 많고 주거 시설이 상당히 또 편의상이 너무 좋아요.
인프라 시설과 직장군과 다양한 균형이 좋기 때문에 이 지역에 풍부한 임차 수요는 물론 다양한 직장군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직주 근접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고 교통과 일자리 또 인프라 또 다양한 개발 소식들 GTX와 함께 주변의 지역들이 큰 개발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 호재들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3호선 보이시죠? 양지역입니다. 양지역 3호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 위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신분당선 자체도 양지역을 통과해서 지금 현재 신사역까지 개통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구역에 이제 GTX C 라인이 양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역사가 이제 더욱더 커지고 넓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유동인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 지역의 아래 위치한 양재동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양재동의 특이점은 이 천변을 끼고 있고 위쪽으로 뭐 도곡동이나 대치동 또 이런 잠실까지 탄천이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이런 양재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재천의 카페 거리가 상당히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져 있고 유명한 명소로 제공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주변에 일자리도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안에 강남의 메인 상권들이나 또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서초구에서 메인으로 또 대형 개발인 정부사부지의 개발이랄지 R&D 단지 또한 도보권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걸어서든 버스든 지하철이든 어떻게든 이동할 수 있는 주변에서 가까이 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 노선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색색별로 너무나 많은 노선들이 이 지역 주변으로 지나다니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뭐 GTX 또 이러한 GTX 또한 또 추가가 되고 있고 삼성역과 수서역 또 양재역이 위치하고 있죠. 거기에 위례 신사선이 들어오고 있고 신분당선이 연장 사업이 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개발 사업이랄지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또 추가가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 더욱더 좋아지고 이런 주변 대중교통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 주변 지역에 상당히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쪽에 바로 위치한 양재역에서 강남역 한 정거장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테헤란로를 비롯해서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도 기다리고 있고 이곳에 또 양질의 일자리와 또 토지의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용적률이 높아지고 또 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TX C 라인이 일자리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양재역에 입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아무래도 양재역 자체는 앞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GTX C 라인이 이곳에 역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분당선이 현재 신사까지 완성이 돼서 개통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으로 용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용산과 강남과 아래쪽에 판교까지 대형 업무처를 줄줄이 뚫고 지나가는 라인들의 이런 제 황금적인 노선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양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한남 IC, 서초 IC, 양재 IC가 있지만 양재동의 위치에서도 이러한 경부고속도로가 근접했기 때문에 이런 지화 사업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화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각종 교통망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물론 공사할 때는 상당히 또 많은 혼잡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이 결국엔 완성을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요. 금액대 상당히 훌륭하고 2억 7천에 2억 8천만 원대에 현재 전세가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4천에서 5천만 원이면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월세는요. 1,000만 원 수준에서 보증금 월 100에서 11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까지도 찾아갈 수 있는 양재동에 위치한 단지형 형태의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에서도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단지형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 단지에서 주는 또 튼튼한 힘 여러분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도 열어두고 있지만 세미나에도 여러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세미나 안에서 더 많은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날짜하고 시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여러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